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평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XY 평면에다 스케치를 하죠. 그죠? 근데 이 평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벤트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인벤트를 쓸 수 있어. 아니면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만들지.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모델링 하는 거 어려움이 없어.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평면을 얼마만큼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평면을 어디에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평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얼만큼 다 잘 이해하고 있냐 따라서 인벤터를 좀 더 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인벤터뿐만 아니고 다른 3D 프로그램도 좀 더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평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썼어요. XY 평면만을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평면을 다 쓸 거예요. 모든 평면을 다 쓰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평면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해를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모든 평면을 쓸 거고 그 모든 평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예요. 자, 거기서 인벤터에는 기본적으로 평면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평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정말 이 평면 기능 요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모델링이든지 만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런 평면들이 대표적인 평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 인벤터 상위 메뉴에 보면 이렇게 평면이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이라는 놈이 하나 있고 거기에는 축이라는 것도 있고 점이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실제 인벤트를 실행시켜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 평면 아래 화살표 눌려보면요 메뉴가 밑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대표적인 평면만 알면 굳이 전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쓸 필요 없이 몇 가지 대표적인 평면만 알면 충분히 다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여기 있는 이 평면을 알면 여기 축하고 점하고 UCS 좌표계 요 세 개는 그냥 치워요. 요 평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게 이 평면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평면만큼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잘 들어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려가면 사용자가 평면을 작성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평면을 새롭게 만드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평면을 좀 더 쉽게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벤트에는 평면이 세 가지가 주어지죠. X, Y, Z를 이용한 평면 기본적으로 총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런 평면 기본적인 평면 세 가지를 가지고 추가로 평면을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면 중에서 나는 평면에 대한 간격을 조금 더 띄워서 다른 공간에서 혹은 물체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공간에서 평면을 간격을 띄워서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할 때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간격 띄우기입니다. 평면에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지정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띄우고자 하는 지정면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면을 여기 모델링의 윗면 또 평면이죠. 그죠? 모델링의 윗면 또 평면인데 여기 있는 요 모델링의 윗면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면을 선택해서
이 면을 그대로 위로 띄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값을 넣어주면 새로운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평면에다가 우리가 별도의 스케치 작업이 또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는 이 평면을 물론 존재는 했었어요. 존재는 했었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요 평면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이렇게 평면을 띄우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중요시 배워야 되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기능이에요. 원하는 평면에서 간격 띄우는 기능. 요 기능 상당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자, 점을 통과하는 평면의 평행은 잘 쓰진 않아요.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는 거 두 번째가 나왔네요. 두 평행의 두 평행한 평면에 새로운 중간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링을 막 하다 보면 모델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져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원점을 잡고 시작하다 보니까 원점 기준으로 뭐 오른쪽으로 그린다든지 왼쪽으로 그린다든지 그렇게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면이 중간에 생기지를 않아요. 평면의 중간에 생기질 않아서 물체가 좌우가 대칭이거나 상하가 대칭일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평면이 하나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평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금 후에 배울 건데 패턴 기능에 대칭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칭 기능을 쓰려면 중간에 평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릴 때 스케치를 할 때 중간 평면을 감안해서 스케치를 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 평면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바로 스케치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 평면이 없어요. 그러면 평면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새로운 중간의 평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요 기능입니다. 중간 평면 만드는 거. 두 평행한 평면에다가 중간에 평행한 평면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면 체크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인 이쪽 면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칭 기능을 이용하려면 중간 평면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칭 기능을 사용하면 모델링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자, 원환의 중간 평면. 요거는 그렇게 쓰는 기능은 아니고요. 자, 모서리의 각도. 요거는 좀 고급 사용자들 쓰는 기능이라서 여기도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점. 자, 3점. 점 3개를 이용한 평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하는 건데 요것도 조금 넘어갈게요.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축을 모델링하고 거기에다가 키를 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통의 끝에다가 평면을 만들고 그 평면을 이용해서 축에 홈을 파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면 만드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면요. 점을 통과하여 수지. 이건 뭐 그렇게 써.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점에서 곡선의 수직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모델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좀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할 때 그 다음에 쓰는 기능인지 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선이 지나가는데, 자, 얘가 이렇게 선이 지나가잖아요. 선이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서 이 선에 수직이 되게, 여기가 직각, 이런 식으로 직각이 되게 여기 고유의 평면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조금 모델링, 그러니까 곡면 모델링에 쓸 때 요 기능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뭐 기능사 시험 치실 때나 산업기사 시험 칠 때나 뭐 그럴 때는 쓸 일은 잘 없는데, 요거는 조금 모델링 좀 하신다는 분들은 요 기능을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축 나와요.
아까 이제 제가 위에서 평면이 있고 축이 있고 점이 있고 좌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축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인데, 요 부분은 평면을 만들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축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축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가 지금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면서 틈틈이 인강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점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점도 위에 나왔던 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패턴이에요. 패턴이고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평면 중요하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 대한 간격 띄우기, 그래서 평면 띄우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평면 띄우기부터, 여기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벤터 여시고요. 이 부품을 불러왔습니다. 얘가 뭐 단골로 요즘엔 자주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모양을 좀 살짝 돌려가지고, 자, 요렇게 보는 걸로 만들어 놓을게요. 모서리를 지정해서 이렇게 보는 걸로 만들어 놓을게요.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평면에서 간격을 띄울 겁니다. 간격을 띄우는데, 자, 좌측에 있는 우리 원점, 요거 꼭 열어야 된다라고 제가 인벤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원점을 꼭 열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평면이 3개가 존재하고, 축이 3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평면과 축은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항시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인데, 자, 마우스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XY 평면 딱 가져가면 이렇게 잡히죠. 지금 XY 평면은 요 모형의 왼쪽 여기 기퉁이 여기가 XY 평면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스케치를 요 평면을 스케치를 하긴 했죠. 하긴 하고 돌출을 이쪽 방향으로, 자, 요 모양을 스케치를 해서 돌출을 한쪽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스케치가 여기 있잖아요. 자, 스케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두께를 줘서 돌출하다 보니까 XY 평면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XY 평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가 보면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자, XZ는 어디 있나 보니까 아래쪽이네요. XZ. 가면 YZ는 여기 있죠.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죠? 중간 평면이라는 게 없어요. 이 모델링을 가로지르는 중간 평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좌우 대칭, 상하 대칭 경우 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돌출을 하시잖아요. 돌출을 하시게 되면 이 돌출을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출 갔죠. 돌출 갔는데 이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돌출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좌우가 대칭이야. 만약에 좌우가 대칭입니다. 좌우가 대칭인데 오른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왼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요. 근데 구멍의 사이즈가 다 똑같아. 그러면 하나만을 그리고, 혹은 하나를 기준으로 패턴을 보내도 되고요. 한쪽을 다 그린 다음에 대칭으로 넘기셔도 돼요. 그래서 중간 평면을 항상 모델링 그릴 때 대칭인 부품은 항상 중간에 중간 평면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치에서 돌출하실 때 여기 있는 대칭이 있죠. 대칭은 클릭해서 하시면 스케치 기준으로 좌우로 25만큼 나눠서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이제 가서 XY 평면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되죠? 평면이 중간에 있어요. 이게 중간 평면 개념이에요. 모델링의 중간에 평면이 있는 걸 중간 평면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평면 어디 있나요? XZ, YZ. 그래서 평면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얘가 원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와 뒷면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간 평면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죠. 평면이 중간 평면 안 만들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중간 평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중간 평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라고 했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평면 만드는 거, 새롭게 중간 평면 만드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을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스케치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출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평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데, 자, 평면에 아래 화살표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평면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입니다. 자, 우리가 메뉴를 불러서 쓸 거예요. 메뉴를 불러서 쓰는데 여기 있는 메뉴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평면 찍고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지정하고 여기 평면 지정해서 쓰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빠르게 평면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기본적으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ESC 하고요. 여기에 있는 윗면에 있는 이 평면을 위로 띄울 거예요. 위로 띄울 건데 이 상태에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평면 클릭하고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 그리고 내가 띄우고자 하는 평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 보이죠, 그죠? 그리고 커서가 어떻게 되죠? 여기 사각으로 바뀌었죠. 저 커서가 마우스 부분이 사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저 부분을 이제 평면에 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우스 자체가 저런 식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내가 평면을 띄울 수 있는 곳, 내가 평면을 띄우고자 하는 곳에 평면을 가지고 가요. 자, 여기 사각 박스 여기 위도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꾹 눌러서 당기면 이렇게 올라와요. 꾹 눌러서 위로 당기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mm 넣었는데 나는 11mm 할 거야. 11mm 이라면 이렇게 11mm만큼 얘가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체크하게 되면 새로운 평면이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자, 여기서 평면을 이렇게 띄웠죠. 이렇게 세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다른 방법 컨트롤 Z 한번 누르시면 다시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취소가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메뉴를 열어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옵션을 지정을 하고 면을 지정해서 띄우는 방법인데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자, 마우스로 가져가면 아래 화살표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위에 요 평면이란 아이콘만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래 화살표 가면 이렇게 열리고 혹은 이렇게 가면 위에 평면을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 아이콘은 그냥 바로 찍습니다. 클릭. 자, 그럼 커서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평면 가서 똑같습니다. 꾹 눌러서 그냥 당겨 버리세요. 그러면 여기 12라고 입력하고요. 체크하면 되죠. 그럼 평면 바로 만들어요. 굳이 평면 열어서 여기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 평면 지정하고 띄우는 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평면 아이콘 그냥 바로 찍으시면 돼요. 평면 아이콘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평면 가져가고 여기서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요. 안으로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밖으로 당기고 싶으면 당기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간격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 하면 평면이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똑같습니다. 평면 지정하고 내가 원하는 평면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죠. 꾹 눌러서 당기면 돼요. 그럼 나와요. 그리고 체크. 그럼 뭐 숫자 넣고 싶다. 16mm 나 나올 거야. 체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평면 여기 한번 쿡 찍고 여기 한번 쿡 찍어서 쭉 당겨가지고 바로 평면 만드시면 돼요. 굳이 여기 들어가서 얘 지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메뉴들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제가 움직일 때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우스 포인트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면을 이제 연습 삼아서 만들어 봤는데
자, 컨트롤 Z 해서 지울게요. 지우고 하나만 가지고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요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앞 강의에서도 평면을 여기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평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평면에는 우리가 스케치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평면을 지정하고 싶어요. 이 평면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하냐? 이 평면이 이렇게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잡히죠. 근데 이 평면을 지정할 때는 마우스로 이 중간에 가서 안만 찍어도 안 찍힙니다. 이 평면 안 잡혀요. 그죠? 지금 따각따각따각 하는 소리 들리시죠? 밑에 이렇게 가면 위에 평면 잡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아래 평면 여기가 잡혀요.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면. 그죠? 위에 나는 이 평면 지정하고 싶은데 중간에 가면 안 찍힌다고요. 이거를 여러 번 설명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꼭 있어요. 꼭 이 평면, 그러니까 새로운 평면을 만들었으면 이 새로운 평면을 지정할 때 어딜 가야 되냐면 이 모서리를 가야 돼요. 마우스를 모서리로 가져가면 이렇게 평면이 빨갛게 잡혀요. 뭐 어느 모서리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잡혀요. 평면이 빨갛게 잡히죠. 똑같습니다. 우리 아래 평면 잡고 싶어요. 그럼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모델링된 평면은 중간을 찍든 모서리를 찍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작업 평면은 중간을 찍으면 안 잡혀요. 그래서 모서리를 찍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설명을 잘 안 듣고요. 여기 갖고 마우스 꽉 찍으면서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이상해요. 컴퓨터 이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매 클래스마다 있어요. 1년에 제가 클래스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하는데요. 인벤트 할 때마다 이런 분들 꼭 있어요. 꼭 중간에서 마우스를 찍어요. 안 된다니까요. 중간에서 평면 안 잡혀요. 꼭 모서리를 가야 됩니다. 모서리를 가야지 얘가 지정이 돼요. 작업 평면 만들었는데 작업 평면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답글에 답 안 달아드려요. 그런 인강 똑바로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 아프게 설명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이렇게 목 아프게 설명했는데 제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제발 좀 모서리 좀 지정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자,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스케치, 요 아이콘 스케치 아이콘이잖아요. 스케치 작성 들어가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기다가 원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뭐 치수값 주고요.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구속은 안 시키겠습니다. 여기다 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돌출합니다. 돌출되었죠? 자, 이제 이 평면을 이용한 기능이 이제 요런 기능이 있어요. 지정면 하고는 다음면. 다음면. 얘가 위쪽으로 가면 다음면이라는 게 존재 안 하죠. 이 위에는 전부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면이 존재를 안 합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음면까지. 그럼 자동으로 얘가 내려와요. 혹은 지정면까지. 그러면 제가 요 밑바닥을 지정해주면 지정면까지 쭉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탁 지정해주면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요걸 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원통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면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평면을 새롭게 만들고 그 평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해서 모델링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만드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지금 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돌출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곡면인 경우가 있어요. 곡면 위에다가 원통을 그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곡면에다가 모델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곡면에다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곡면에다가 스케치가 안 되잖아요. 평면에다만 우리 스케치를 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거꾸로 그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평면 그리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만약에 다 했다면 이 평면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모델링을 확인하거나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숨길 거예요. 실제로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정하는 거 모서리 가서 클릭,
자, 이 상태에서 모서리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가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성. 눈에 보여주게 해 주는 거요. 요 가시성을 자, 한번 클릭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가시성을 온, 오프 해주면 가시성을 켜면 다시 볼 수 있고요. 가시성을 끄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히스토리, 자, 모형창을 쭉 내려가면 여기 보면 작업 평면이라고 있죠.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렇게 잡혀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죠? 회색으로 죽어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보통 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얘를 다시 여기서 우클릭해서 쭉 내려가면 가시성이라고 있죠. 여기를 또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뭐 작업을 다 했다면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띄워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시성을 꺼서 우리가 작업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평면을 띄우는 방법이에요. 평면을 띄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꺼 볼게요. 쭉 내려가면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두 평면 사이에. 그러니까 평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다가 평면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자, 이렇게 옵션 열어서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했던 거와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XY 평면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싹 돌려서 보면 이 평면이 한쪽 모서리에 있잖아요. 이쪽 면에 있는데 아, 나는 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평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릴 때 쓰는 겁니다. 그릴 때 쓰는 기능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의 평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두 가지의 평면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평면 하나와 그리고 반대로 싹 돌렸을 때 여기 있는 평면 하나. 그러면 두 개의 평면이죠. 여기 평면 하나, 여기 평면 하나. 그럼 두 개의 평면의 중간 평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평면,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평면 아이콘을 바로 클릭합니다. 클릭. 자, 한쪽의 평면을 그냥 클릭. 자, 그리고 마우스 뗍니다. 그리고 화면만 살짝 돌려주세요. 자, 화면만 살짝 돌리면 자, 여기 보면 평면 지정된 거 여기 보이시죠? 하나 지정됐죠? 여기 와서 한 번 더 지정합니다. 자, 마우스를 여기 딱 오면 지금 중간 평면 하나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중간에 지금 평면 하나 생기잖아요. 자, 이 상태로 그냥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간 평면을 바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 평면을 지정하면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중간 평면을 만들어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평면 지정하고요. 이번에는 자, 이런 평면도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앞쪽 요 평면과 뒤에 있는 요 평면을 두 개의 평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평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앞쪽에 있는 평면, 요 평면 클릭 되었죠? 뭐 여기 보면 이상한 거 막 생기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요거 클릭. 자, 싹 돌려서 여기 뒤에 있는 평면 보이시죠?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중간을 가로지르는 평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거 평면 면 클릭할 때 정확하게 면을 찍어야지. 아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막 이런 데 찍으면 다른 데 찍잖아요. 다른 데 찍으면 막 이상한 거 막 생기죠. 그래서 요 뭐 혹시 선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서리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면을 평면을 지정할 때 꼭 정확한 평면을 찍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에서 간격 띄우는 거 했고요. 중간 평면 만드는 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한 평면. 자,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한 평면 요거 만들 건데 자,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평면 세 가지라서 요걸 좀 알려 드릴 거고 자, 요거는 원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원통이 필요한데요.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방금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키 그릴 때 혹은 원통의 끝에 뭔가가 있을 때 그리는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자, 이렇게 원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기존 평면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왜 그랬냐면 여기 지금 평면이 XZ 평면이 이 원통의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네요. 근데 이 평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원통의 끝에 갈 거예요. 이 평면이 그대로 올라가서 원통의 끝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평면을 활용한 기능이에요. 자, 해볼게요. 평면을 클릭하고요. 여기 있는 XZ 혹은 YZ도 상관없는데 XZ로 할게요. XZ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평면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XZ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자, 마우스가 위로 가면 요 지금 XZ로 되어 있는 평면을 그대로 위로 띄우면서 원에 이 원통에 접하는 평면을 만들어줘요. 접선이죠, 접선. 우리가 이제 인벤트에서 접선 많이 썼잖아요. 원과 선, 뭐 원과 호, 뭐 이런 거 서로 만나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접선을 쓰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거랑 동일하게 여기를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보여요. 자,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면 이렇게 위에 요 원에 딱 위에 원의 가장 큰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원통의 밑면을 가져가면 이렇게 밑에다 만들어 주고요. 원통의 윗면을 가져가면 위에다 만들어 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평면을 지금 여기에 있는 YZ 평면을 원통의 끝에다가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그래서 마우스를 어디를 찍냐 따라서 평면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위에 만들고 싶으면 마우스를 원통의 윗면에 찍으면 되고요. 아래 만들고 싶으면 마우스를 원통의 아래면에 찍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다가 클릭하시면 위에 원통의 가장 높은 곳, 원의 가장 끝에다가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줘. 여기서 스케치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구멍 나는 경우 있죠. 편신 구동 장치 보면 위에 구멍 나거나 아니면 동력 전달 장치 보면 위에 구멍 나잖아요. 그런 구멍 뚫는 작업할 적에 이런 식으로 원통의 평면을 위쪽에 띄우든 아래쪽에 띄우든 띄워도 좋고요. 혹은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케치 들어가서 평면 잡고 스케치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보통 많이 하는 작업이 슬롯에서 여기다 키를 그리는 작업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키를 그려서 나와서 여기를 돌출로 파버립니다. 얘를 돌출로 뭐 거리값 3을 주고 확인하게 되면 보통 가시선 꺼주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키를 파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키 작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평면을 원통에 접하게 띄워주는 작업. 그래서 키를 팔 때 가장 많이 하는 평면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이라는 규칙을 준하는 평면 띄우는 작업을 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키를 어느 쪽으로 팔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걸 정하시면 되고요. 네, 요건 제가 지금 임의로 작업한 건데, 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자, 이건 아래 위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좌우로 평면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저거는 다른 평면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평면 또 똑같이 지정하고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평면이 있죠. YZ 평면 얘 클릭해서 마우스만 이쪽으로 가져가면 되죠. 그죠? 그리고 싹 돌려서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쪽에다 평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평면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평면을 가지고 원통의 끝쪽으로 보내버리는 기능이죠. 그래서 난 이쪽에다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좌측이나 우측에도
평면을 만들 수가 있죠. 물론 각도지거나 아니면 여기 뭐 45도로 삐딱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것만 잘 써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평면의 가시성을 지울 때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 끝에 가서 평면 모서리 끝에 가서 우클릭한 다음에 가시성 체크 해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삭제를 하고요. 제가 이제 작업하던 거 하나 실예로 한번 지금 제가 지금 모델링을 억제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이제 동력 전달 장치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면 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건 어떻게 그린 거냐면 원통을 그렸죠. 원통 그리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스케치를 해서 여기 돌출했어요. 근데 돌출을 어떻게 했다? 대칭으로 돌출했죠. 좌우 앞뒤로 파이 62로 해가지고 앞뒤로 돌출했고요. 자, 그리고 밑바닥에다가 베이스를 따로 그렸어요. 베이스를 따로 그렸는데 밑바닥에 베이스를 따로 그린 이유는 여기서 간격 띄우기 했어요. 평면이 여기 하나 또 새롭게 존재합니다. 보실래요? 가시성을 키고요. 자, 해서 이렇게 평면이 하나 존재해요. 요 평면에다가 제가 스케치 작업을 한 거예요. 해서 여기에 베이스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또 별도로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돌출, 요 안에 있는 거 얘를 돌출할 거예요. 요 십자가, 여기 리브잖아요. 리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동력 전달 장치 그리다 보면, 근데 얘가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곡면이에요. 그죠? 곡면이라서 여기가 일정 거리 이상을 지나가야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가도 안 되죠. 너무 많이 가버리면 이렇게 뒤로 튀어나와 버리고 너무 적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남죠. 근데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여기 구멍을 미리 뚫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구멍을 미리 뚫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중간까지 끄집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구멍이 절반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구멍을 다시 뚫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밑에서 이렇게 올리고 리브 그릴 때도 얘 그릴 때 조금 번거로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근데 이건 한 방에 밑에서 그냥 십자가 그려갖고 위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다음 면까지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감싸요. 그래서 확인. 그러면 본체를 아예 이렇게 한 방에 그려버려요. 그러면 모델링 3개뿐이 안 했어요. 여기 원통 하나 했고요. 밑에 베이스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요거 리브, 소위 말하는 리브, 이거 그냥 십자가로 스케치해서 갖다 붙여버린 거.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다? 여기 보면 작업 평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래쪽에 작업 평면. 요 작업 평면에서 위로 베이스를 별도로 하나 그려서 거기서 다시 스케치해서 위로 올린 거죠. 아니면 여기 리브를 그리고 여기 베이스를 또 위에서 잡아서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그리는 방법도 힘들고 내용도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면을 간격을 띄워서 그리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는 방법이 이렇게도 쓰인다 라는 걸 예를 통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모델링 연습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모델링 연습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이때까지 배운 것들 가지고 모델링 계속 할 거거든요. 그때 평면 쓰는 법들 여러분한테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방금 썼던 3가지 평면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면 모델링을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면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